지난 시간에 뭐 했는데? 분류까지 했죠. 정의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개념만 간단히 보시면 되고, 분류가 있었습니다. 자, 분류 중에서 복규상의 분류가 있었죠? 자, 이거 클릭하기 전에 얘기해 보세요. 복규상의 분류 뭐 있습니까?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승용 자동차죠. 승용 자동차는 10인 이하, 그러니까 10명까지 해서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자동차를 승용 자동차라고 했고, 배기량하고 크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엔진의 배기량 혹은 크기로 표 내용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예,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 그건 더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배기량 자체를 구하는 거, 실린더에 지름이 있을 때, 그다음에 행정이 있을 때, 한 기통의 배기량, 거기에 기통수를 곱하게 되면 엔진 전체의 총 배기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제 뭘 얘기할 거냐? 승합부터 얘기할 겁니다. 승합 나누는 기준,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승합도 마찬가지 경영, 소형, 중형, 대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는 기준, 그 다음에 화물, 특수, 이륜까지. 예, 이렇게 나누는 기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제 껍데기, 겉으로 봤을 때 이제 알 수 있는 분류, 뭐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험에 그나마 좀 자주 나올 만한 컨버터블 이런 거 우리 오픈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만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다 이제 OX 문제 푸는 것까지 아마 이번 시간 하고 잘 되면 뭐 잘하면 기본 구조와 재원까지 일부 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와 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이죠. 기본 구조는 우리 오리엔테이션에 했던 거 자동차를 크게 둘로 나눈다. 차체 바디라고 하죠. 사람이 타거나 짐이 실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셰시만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움직일 수 있는 이 덩어리에 엔진, 범위가 많으니까 따로 뽑아서, 전기, 덩어리가 많으니까 따로 뽑아서, 그 나머지 부분을 작은 범주 셰시라고 얘기하겠다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아마 진도가 나가게 되면은 다시 리뷰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승합 자동차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10명까지는 승용이라고 했고요. 11명부터는 뭐가 된다? 승합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용과 승합은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고, 사람 타는 인수로 나눌 수 있다는 부분이었죠. 승용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배기량하고 그 다음에 크기였었습니다. 승합은 뭐다? 마찬가지. 경형은, 많이 봤죠? 경형 뭐야? 배기량이 1000cc 미만, 그 다음에 길이 3.6, 1.6 외워달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뭐, 요거 2개 빼면 2.0, 높이까지 해서. 그래서 요거는 경형은 뭐다? 승합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승합인데 경형이 있나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10인 이하인데, 경형 승용차로서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 이건 승용 아닙니까? 그 예외를 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전방조종 자동차라고 있거든요. 요거. 다마스죠, 다마스. 다마스의 전방조종 자동차의 뜻이 뭐냐면은, 자동차 전체 길이 전장이라고 얘기한댔습니다. 이 전장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그럼 여기가 절반, 여기 절반의 절반 정도 되겠죠. 여기 안쪽에 뭐다? 핸들이 위치하는 겁니다. 위치하는 거. 그러니까 앞이 툭 떨어졌기 때문에 본닛도 없기 때문에 핸들이 그만 가까이 있다고요. 사고 나면 운전자가 엄청나게 위험한 이런 자동차를 우리 뭐라고 한다? 전방조정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해서만 딱 예외를 둔 겁니다. 예외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형으로 따로 승합 자동차도 있다. 별개로. 다마스 예를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타는 인수로 나눈다. 몇 명까지 탈 수 있는지로 나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나누는 기준의 인수는 뭘로 맞춰서 정리를 하느냐? 자, 뭐라고 했어요? 너비 1.6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16명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6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다? 36인승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해요. 안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래서 16명부터 탈 수 있는 게 뭐야? 중형입니다. 그 외에 16을 기준으로 15부터 해서 아래쪽으로는 뭐라고 한다? 소형 승합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36 기준으로 얘기한댔죠? 36 기준으로
36 포함해서 위쪽을 뭐라고 한다? 대형 승합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 아래를 뭐라고 한다? 16부터 35인까지를 중형 승합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크기에 대해서는 많이 보던 숫자죠. 뭐하고 똑같은데 승용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뭐겠어요? 여기서 0.1 더 커졌죠. 얼마 더 커졌다? 1.1 더 커졌습니다. 높이는 뭐다? 그대로 가져온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승용 자동차만 잘 정리를 해두시게 되면은 뭐까지 승합 자동차도 크기가 다 똑같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다만 대형의 전장 길이에 대해서 따로 추가로 하나 더 줬습니다. 얼마입니까? 9m 이상입니다. 9m 이상. 그래서 대형 승합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 즉 대형 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길이가 얼마? 9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표의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혼자서 복귀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을 응시하잖아요. 그 시험을 응시하는 지역에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 광주, 대전, 부산 대부분이 경력 인정 차량이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년 이상의 경력이 뭐가 필요하느냐? 대형 승합차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형 승합차. 대형 승합차 1년 이상의 경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16, 36이라고 했죠? 인원수로 했을 때. 그러면은 36인 이상이거나 아니면 뭐야? 전체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전체 뭐야? 9m가 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9m가 넘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1년 경력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마을버스 운전할 수 있거든요. 마을버스. 근데 이 마을버스는 지금 이 스펙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에서 나온 그린시티, 에어로타운 뭐 여러 가지 종류 있습니다. 이 현대차 2대와 대우차, 옛날에 타타대우, 자일대우라고 얘기합니다. 대우차 보면은 전부 다 뭐가 안 된다? 36인승이 일단 안 됩니다. 인승은. 그러면 대형 조건에 만족 안 합니다. 다만 이거나 9m가 넘으면 된댔잖아요. 9m가. 근데 그린시티는 우와 이거를 센티미터로 바꾸면은 얼마입니까? 908cm가 되고요. 미터로 바꾸면 9m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몰더라도 그린시티를 내가 몰았다 하면 대형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1년 모으면은.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차들 볼까요? 으아, 이거 보세요. 899입니다. 얼마가 모자라서? 요만큼 1cm가 모자라서 뭐다? 얘는 대형차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치사하지만 마을버스 혹시 경력을 쌓으시려면은 마을버스 종류가 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왕 진짜 경력 쌓을 거면 대형으로 쌓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대우는 무조건 9m가 안 됩니다. 그래서 9m 넘는 거는 뭐밖에 없다? 현대자동차의 그린시티밖에 없다. 이왕 쌓으려면 이걸로 경력을 쌓으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승합과 관련된 내용에 마찬가지 경영,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화물로 가봅시다. 화물. 자, 화물 자동차는 딱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있잖아요. 뒤에 짐 실는 칸이 있다. 이런 느낌이 이제 화물 자동차라는 개념인 겁니다. 근데 이제 화물 자동차로 인정받으려면은 짐 실는 공간의 부피라든지 무게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운전자를 제외하고요. 운전자를 제외하고 사람이 타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스포츠, 무쏘 스포츠 이런 애들. 그 보면은 어떤 식으로 생겼습니까? 앞에 일반 승용차처럼 생겨가지고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자, 이렇게 승용차처럼 생겨서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적재함이 뒤에 이렇게 따로 있는 구조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적재함의 크기가 얼마만큼 돼야지만 화물차로 인정받을 수 있냐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동승자 여기 2명 타고 뒤에 어떻게 뒷좌석에 3명이 탑니다. 그럼 총 몇 명? 5명이 탈 수 있죠. 5인승입니다. 5인승 뒤에 적재함까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운전자는 제외합니다. 운전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몇 명 됩니까? 4명이 되겠죠. 4명의 사람 무게. 그러면은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성인 1명을 일반적으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65kg으로 봅니다. 65kg. 그럼 65kg 곱하기 4명 하면 얼마다? 130, 130이죠. 130, 130 두 번이니까 260kg이 되겠죠. 그래서 이 260kg보다 적재를 더 많이 해야지만
화물차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이런 스포츠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 있는 녀석은 대부분 다 적재함의 크기가 뭐다? 중량의 크기가 400kg 정도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뭐다?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 무게 다 합하더라도 화물에 실을 수 있는 무게가 더 많기 때문에 뭘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화물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이 있잖아요. 세금 혜택이. 세금 혜택이 뭐 3만 원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뭐 연간 세금이 그렇게 싸다. 그러면 대부분 다 화물로 이제 등록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나머지 승용은 뭘로? 대부분 다 배기량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세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화물로 간다. 근데 화물에는 기준이 있다. 운전자 말고 나머지 사람들 무게를 다 합쳤을 때 뭐다? 화물의 무게보다 그러니까 사람의 무게보다 화물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야지만 뭐로? 화물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다?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화물차도 똑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누는 기준에 감사하죠. 그러니까 승용의 경형만 잘 해놓고 나면은 승합도, 화물도 모두 다 똑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니까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차 있나요? 라보라고 있습니다. 라보. 다마스, 승합, 라보, 어떻게? 화물이죠. 화물 중에서도 경영, 화물차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똑같습니다. 1000cc 미만, 배기량. 그 다음에 3.6, 1.6, 그 다음 차이가 2.0. 똑같죠? 그리고 0.1 빠진다라는 부분까지. 그 다음 초소형도 있죠. 초소형. 초소형은 뭐다? 똑같이 250cc 이하. 그 다음에 15kW. 얘는 한 20W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형 화물 자동차는 뭔데? 소형. 우리 1톤 트럭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트럭의 화물차의 대명사 포터, 봉고, 전부 다 1톤 트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1톤이 뭐다? 소형 화물 자동차인 겁니다. 포함이죠. 1톤 이하니까. 1톤까지 소형이고 1톤을 딱 넘어가는 순간 뭐가 된다? 중형 화물 자동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 5톤 트럭 들어보시죠. 5톤. 많이 들어봤습니다. 5톤 트럭. 기준으로 해서 5톤 트럭부터 뭐가 된다? 대형 화물차가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5톤 트럭 1톤을 넘어가고 5톤 아래쪽. 이거를 뭐라고 한다? 중형 화물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적재를 할 수 있느냐, 짐을 실을 수 있느냐로 나눈다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이 무소 스포츠 개념 이것도 뭐다? 400kg을 적재할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짐을 얼마만큼 실을 수 있냐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화물이기 때문에 뭐까지 총 중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총 중량이란 얘기는 사람 다 탑니다. 인승대로. 사람 다 타고 짐 다 싣고 했을 때 전체의 무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적재할 수 있는 무게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차체의 무게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더 무게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기준에 3.5톤 이하가 뭐다? 소형이죠. 그래서 이 3.5라는 숫자를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0.1 빼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전체 길이에서 0.1 빼면 뭐가 나온다? 3.5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으로 나눌 때는 요거 2배, 5톤의 2배, 10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총 중량으로 나눌 때의 숫자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거 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아시죠? 1톤은 몇 킬로그램이다? 1톤은 1000kg이다. 1톤은 1000kg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뭐까지? 화물, 자동차까지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